우리들만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다. 내 고향은 조용하고 평온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놀이터 같은 곳 하나 없는 썰렁한 마을이었지만 딱 하나 아주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일각에 끝없이 이어지는 길에 덩그러니 서 있는 빈 건물 하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인지 상당히 낡고 허름한 시골 마을 안에서도 한층 더 낡고 허름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습니다. 그것뿐이라면 그저 낡은 빈집일 뿐이었겠지만 눈길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의 과민한 반응이었죠. 그 빈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면 엄청 혼을 내고 어떨 때는 때려가면서까지 화를 낼 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집이건 똑같아서 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하나, 그 집에는 어째선지 현관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창문은 있었는데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없었던 겁니다. 전에 누군가가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일부러 창문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인지, 그런 수수께끼 같은 점들이 흥미를 끌어서 어느샌가 판도라라는 호칭까지 붙어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판도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아이들이 안에 뭐가 있는지 들어가 보겠어 하는 마음을 먹기도 했습니다만 평소에 말만 꺼내도 엄청나게 혼이 났던 기억들이 남아있던 탓에 실행에 옮기는 일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장소 자체는 아이들끼리만도 갈 수 있었고 인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 집 앞까지 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그 집의 분위기만 즐기며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고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남자애가 판도라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는지 가보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A라고 하겠습니다. A의 집은 엄마께서 원래 우리 마을 출신으로 다른 현으로 이사가서 사시다가 이혼하면서 고향의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A 자신은 이 마을은 처음이어서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몰랐나 봅니다. 당시 저와 사이가 좋았던 B와 C, 그리고 D 중에서 B랑 C가 A와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섯이서 모여서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다가 우리가 여느 때처럼 판도라라는 말을 입에 담자 궁금해진 A가 캐물은 것입니다. 우리 엄마랑 할머니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 얘기 물어보면 나도 혼나려나? 혼나는 정도가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세게 때렸다니까. 우리 집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A에게 판도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두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강의 설명이 끝나고 가장 큰 의문점인 그 집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어른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럼 까짓 거.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직접 알아내면 되잖아. A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는 것이 신경 쓰였던 저와 셋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A의 부추김과 지금까지 쌓인 울분이 작용해서 결국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뒤에 약속을 잡으면서 놀 때는 언제나 함께 있었던 D의 여동생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6명이 일요일 낮에 모여 작전을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빈집 앞에 집합했죠. 모두 과자 등을 담은 가방을 하나씩 짊어지고 와서는 완전히 소풍 온 기분으로 다 같이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빈집은 수풀에 둘러싸인 공간에 변함없이 우뚝 서 있었고 현관이 없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는데 2층 창문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려면 1층의 창을 깨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물어주는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A가 그렇게 말하고는 거침없이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 없이 끝난다고 해도 나중에 분명히 혼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도 뒤를 따랐습니다. 그곳은 거실이었습니다. 왼쪽이 주방이었고 정면에 복도가 있고 그 왼쪽이 욕실과 화장실. 복도 끝 오른쪽은 2층으로 가는 계단과 본래 현관이 있을 자리. 낮이 기도해서 밝기는 했습니다만 복도 쪽은 왠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굉장히 낡은 외관에 비해서 안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 같은 물건 등은 일절없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도 주방도 상당히 넓은 편이기는 했지만 지극히 평범했죠. 아무것도 없잖아. 평범하네. 뭐든 간에 물건이 남아있을 줄 알았더니 텅 빈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면서
남자 셋은 시시하다는 듯이 가져온 과자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층에 가면 뭐가 있으려나? 저와 D는 D 여동생의 손을 잡고 2층에 가기 위해 복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들어선 순간 저와 D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길게 뻗은 복도는 중앙 왼편의 욕실과 화장실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중간쯤에 위치에 화장대가 있고 그 앞에는 봉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봉에는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발처럼 머리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랄까. 긴 머리 여성의 머리카락이 그 모양 그대로 거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위치도 평균적인 키의 여성이라면 그곳에 머리가 있겠다 싶은 높이에 조정되어 있어서 마치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재현한 듯한 모습이었죠. 한순간에 닭살이 돋아서 뭐야? 저게 뭐야? 하며 약간의 패닉 상태에 빠진 나와 D. 뭐야 하면서 복도로 온 남자 3명도 기괴한 광경에 아연실색했고 D의 여동생만이 저게 뭐야? 하면서 동그란 눈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게 진짜 머리카락인가? 가서 만져볼까? A와 B는 그런 말을 나누는 걸 나머지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위험해. 하지마. 이상하잖아. 분명히 뭐가 안 좋을 거야. 어떻게 보더라도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광경에 공포를 느끼고는 일단 모두 거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복도 쪽으로 시선을 두는 것조차도 싫었습니다. 어쩔까? 복도를 안 지나가면 2층에 못 가는데. C와 D, 그리고 나는 너무도 예상외의 광경을 보고서 완전히 의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걸 안 보면서 가면 되잖아. 2층에서 뭐가 나오던 간에 계단 내려오면 바로 여기로 나갈 수 있잖아. 게다가 아직 대낮이야. A와 B는 2층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빼기 시작하는 우리 셋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어떡할까 하다가 갑작스레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눈치를 챘습니다. D의 여동생이 없어진 겁니다. 우린 유일한 출구인 창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는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넓다고는 해도 거실과 주방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하는 D의 여동생이 없어진 것 압니다. 어디 있어? 대답해. D가 열심히 동생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위에 올라간 거 아냐? 그 한마디에 모두가 복도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뭐 하는 거야? D가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소리쳤습니다. 진정해. 일단 2층으로 올라가자. 무섭단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기에. 우리는 바로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빨리 안 나올래? 모두 D의 동생을 부르며 계단을 올랐습니다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둘 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 방은 밖에서 봤을 때 창문이 보이던 방이었습니다.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었고 D의 동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의 문에 다가가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D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방의 중앙에는 1층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화장대와 가운데에 세워진 봉, 그리고 봉에 걸려진 긴 머리. 섬뜩한 광경에 압도되어 모두 망연자실한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갑작스레 질문을 한 D의 동생은 다음 순간 엄청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화장대에 다가가서 3개의 서랍 중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야? D의 동생이 서랍에서 꺼내어 우리에게 내민 것. 그것은 붓 같은 것으로 쓰여진 한자가 적힌 한지였습니다. 멍한 채로 D의 동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이때 어째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D의 동생은 개의치 않고 한지를 다시 넣고는 서랍을 닫더니 이번엔 2번째 서랍에서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물건. 한자가 적힌 한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뭐가 어찌 되어가는 것인지 갈피도 잡지 못한 채로 덜덜 떨기만 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만 D가 정신을 차리고 즉시 동생을 잡았습니다. D는 거에 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동생을 호되게 나무라면서 한지를 빼서 들고는 서랍에 다시 넣으려고 했나 봅니다. 이때 D의 동생이 한지를 꺼낸 뒤에 2번째 서랍을 바로 닫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황했던 것인지 D는 2번째가 아닌 3번째,
가장 밑에 서랍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드륵하고 서랍을 연 순간 D는 안을 들여다보는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말없이 서랍을 들여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뭔데 그래? 여기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된 우리가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 한 순간 하는 큰 소리를 내며 D는 서랍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보다 조금 길게 내려오는 자신의 머리를 입으로 가져가서는 질겅질겅 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이 그저 자신의 머리카락을 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겁을 먹은 것인지 D의 동생도 울기 시작하고 상황은 긴박해져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아무튼 빨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나가자. D를 세 명이 들고 나는 D의 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도 D는 계속 자신의 머리를 우물거리고 있었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빨리 어른들한테 가야 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두 편에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